안녕하세요. 서비스 인문학의 김철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 사회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서비스 인문학은 결국 우리를 세상과 이어주는 이 서비스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꾼 서비스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아르헨티나의 영웅 마라도나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로 정말 유명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신의 손이라는 사건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1986년입니다. 멕시코 월드컵 본선 8강전이 열렸는데요. 아르헨티나와 영국, 축구의 종가라고 부르죠. 잉글랜드가 맞붙었어요. 거의 결승전과 다름없죠. 이 경기에서 마라도나 선수가 첫 번째 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것도 정말 재밌게 마라도나 선수가 좀 키가 작거든요. 167인가 8. 이 정도 되는 선수인데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헤더골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상대방 골키퍼와 손까지 쓰는데 그거를 골로 이어지니까 관중들과 선수들이 난리 났죠. 근데 더 난리 난 게 누구냐면 바로 영국의 선수들이었어요. 왜냐? 이게 헤더골이 아니라 핸드볼 파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심은 심판들이 다 이렇게 협의를 해봤는데 아니다.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골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그 경기에 이기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월드컵 우승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 팬들과 선수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오심으로 인해서 잉글랜드 선수들은 정말 시욕적인 역사를 갖게 됐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점점 자꾸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그 실수 또 오류에 의해서 오신들이 나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30년이 지나서 2016년에 공식적인 경기에 드디어 VAR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즉 VAR 서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VAR은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라고 하는 걸로 쉽게 말해서 요즘 경기 보시면 심판들이 뭘 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인정해주고 하는 거 나오죠. 과거에 그런 어떤 오심에 의한 문제들을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그것 때문에 경기가 3분, 4분, 5분씩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맥이 끊어지는 또 그런 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사실 VR 서비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영상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있었고요. 그것을 활용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일상생활에도 있었죠. CCTV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거에는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어떤 치안 서비스라고 하는 우리가 안전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또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의 문화가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전처럼 어떤 범법 행위라든지 질서를 어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조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예전에 커피가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벌써 100년도 넘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하루 1년에 한 사람당 한 500잔 이상 마실 정도로 커피를 애호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커피도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라고 해요. 심지어는 커피 공화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과거에 다방에서나 어떤 멋을 부리면서 마셨던 그런 커피가 이제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기에는 그런 커피라고 하는 것들이 설탕, 누래, 프림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서 마시던 인스턴트 커피에서 좀 더 이것을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없을까? 아니면 커피 말고 좀 다른 건 또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등장하면서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 믹스라고 하는 세기의 발명품도 나오게 됐던 것이고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테이크아웃 문화들, 또 집에서도 커피를 내려 먹을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들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속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이런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복잡한 메뉴 때문에 주문하기가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쓴다든지 이런 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가만 보니까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서비스하면 보통 뭔가 좀 좋은 거, 우리한테 편한 거,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아, 그 집 서비스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가만 좀 예를 들어 보니까 뭔가 불편했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좀 이렇게 좋게 개선해주는 이런 것들이 서비스로 나온단 말이죠. 심지어는 요즘에 뭐 행정 서비스, 공공 서비스,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모든 것들이 다 서비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서비스라는 게 문제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또 불합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어떻게 하면 좋은 것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서비스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서비스가 뭘까요? 제가 많이 여쭤보거든요. 서비스는 뭘까요?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 서비스는 네모다라고 이렇게 여쭤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서비스는 친절 아니면 공짜, 도움. 우리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이거 좀 더 주세요. 서비스 없어요? 서비스 좀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는 친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생겨서 잘못 쓴다든지 또는 서비스를 남발하든지 뭐 서비스 때문에 갑질이 생긴다든지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의 개념이라는 것들은 그 태생부터가 벌써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라틴어에서 세르부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가 됐는데요. 영어에서 보면 servant라는 단어가 있죠. 하인, 종, 시중을 들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예전에 신분 제도가 있던 그런 사회를 보게 되면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고 이렇게 주종 관계가 생기죠. 바로 여기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서비스의 어원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주종 관계니까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키겠죠. 어디 좀 갔다 오너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명령을 내리면 복종을 해야 되죠. 그것도 어떻게 공손한 태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초기 단계의 서비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회가 또 어떻게 바뀌어요? 신분 제도도 철폐되고 점점 사회가 바뀌면서 공업화 사회가 되고 공업화 사회가 되니까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고 또 제조업만 가지고는 처음에는 거기도 주종 관계가 있었어요. 왜? 공급과 수요 법칙에 의해서 물건은 얼마 없는데 살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물건 가진 사람들이 주가 되는 필요 없으면 말아요. 사기 싫으면 말아요.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했었는데 점점 공급이 많아지니까 판매자가 많아지니까 소비자들이 왕이 되는 시대가 됐던 것이죠. 서비스 산업이 점점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왕이 되게 되고 또 여기서도 은근히 주종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과거보다는 달라졌지만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주종관계에서 서비스가 어떤 관계? 거래 관계, 상호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거래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개념이 강해지는 게 오늘날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도 서비스의 개념은 달라지는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서비스의 미래, 서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대 와서 서비스는요. AS, BS, CS 이렇게 좀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AS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AS 센터들 많이 있죠.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고장이 자꾸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소비자가 왕인데 고객들이 불만을 하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든지 제품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 수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거 하다 보니까 책임은 한계가 있고 점점 불만은 해소되는 것 같지만 또 자꾸 고장 나니까 아무리 고쳐줘도 불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동차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AS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서비스의 형태입니다. 그것이 이젠 이거만큼 안 된다. 그래서 BS, Before Service라고 하는 거. 사전에 미리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는다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책임도 그만큼 소비자한테 이만큼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냐? 앞으로는 CS 시대.
creating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서비스를 자꾸 창조해내는 거예요. 창의적인 서비스, 다차원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기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간다, 주도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만드는 데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소비자와 판매자, 기업 간에 공생,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인 가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치들, 이걸 추구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담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정말 억만장자들이 많잖아요. 세계에. 특히 미국의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분이 어느 미국의 사립대학의 졸업식에 가가지고 이 졸업생들이 갖고 있는 학자금 대출 한 뭐 우리 돈으로 한 4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큰 깜짝 선물을 줬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억만장자들이 사회에 기부를 하고 도와주고 할까요? 누굴 위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되돌려준다. 그래서 이걸 내가 너희들의 선심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걸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사회에 돌려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선순환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비스가 꿈꾸는 세상은 뭘까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불편함,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도 합니다.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서비스가 기술의 발전을 낳기도 하고요. 또 이 기술의 발전은 문화를 또 낳기도 합니다. 이 문화는 세상을 바꾸기도 하죠.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우리의 활동이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비스는 그냥 일시적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 우리가 이것은 뭐 그냥 공짜야, 친절하게 해주는 거야, 없어도 그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근원적인 존재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누가? 개인과 기업, 사회, 국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노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서비스 이야기, 서비스 인문학